5시 내일장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높여드리는 시간 내일장 대장주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압박 속에 하락 반전하면서 약보한 마감을 지었습니다.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 역시 오늘 약보한 마감을 지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낙폭이 컸던 IT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 살펴볼 텐데요. 환율도 오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 강세를 보이는 것이 환율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닷새 만에 상승세를 돌아서긴 했지만 1,060원대 굽기는 실패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시장의 핵심 이슈들 정리해보고요. 그리고 내일장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의 송상욱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미에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서울전화 02-3253-261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은 출연하신 송상욱 전문가께서 친절하게 종목 상담과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화요일 내일장 대장주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 공방 시간입니다. 송상욱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들 체크해보고 점검해 볼 텐데요. 간밤에 미 증시 급락 여파에 하락 출발을 했지만 국내 증시 장 초반에는 상승 기조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이 기관의 쌍끌이 매도 압박 속에서 하락 반전하면서 오늘도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줬고 코스피는 결국 200일선 회복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코스피 부진이 나타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의 부진은요. 아무래도 저기 미국 증시 다우 지수가 이제 하락했던 부분,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 가장 중요하게 지금 보실 부분은 지금 미국장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기업들의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어닝 쇼크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 그런 이슈가 또 나오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일단은 실업률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지금 덜 됐 부분으로 인해서 어저께 원달러 환율도 많이 하락한 부분도 일단은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 어느 정도 상승 반전을 주기에는 조금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 ADP 민간 부분 고용자 수 같은 경우는 13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반대적으로 이제 빈농업 부분에 이제 신규 일자리 수는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부진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미국 12월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6.7% 정도 떨어진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 즉 테이퍼링을 조금 더 축소하는 그 시기가 조금 더 이제 연장될 수 있다는 장점이 일단은 나올 수도 있는데 반대적으로 보면 2013년도 테이퍼링 한다 안 한다 그 얘기가 나올 것처럼 일단은 그런 시기가 다시 한번 나와준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지수 그리고 우리 국내 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무엇보다 또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 어닝 시즌을 앞두고 지금 연은 총재가 지금 양적 완화 축소하는 그 규모 자체를 조금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한 이제 지지 쪽으로 지금 발언이 나온 부분도 지금 미국 지수 하락한 부분에 의해서 국내 지수도 하락했는데 이 부분은 단기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일 역시 마찬가지로 동시효과상의 외국인들이 일단은 매도하는 부분을 조금 축소해 주는 부분도 내일 증시에는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이 있지 않을까. 국내 증시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참 양적 완화 축소 우려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가 들었다 놨다 했는데 올해에도 또 이런 악재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가장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코스피는 오늘 좀 부진을 했지만 그동안 많은 급락을 했던 대형주들이 오늘 선전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 거래일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또 현대차 3인방도 오늘 좋은 기조 이어나갔습니다. 이렇게 대형주들이 선전한다면 코스피 반등을 좀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이게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가이던스보다 지금 한참 못 미치는 즉 8조 3천억 부분에 대한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이제 외국인들이 초반에는 매도 물량을 어느 정도 늘려가면서 삼성전자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을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금일은 이제 반갑게도 일단은 외국인들 순매수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네. 이 부분은 확실한 반등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도 엔저 현상에 대한 이제 우려감으로 인해서 좀 하락했던 부분이 이제 단기 반등,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지지, 다시 한번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차 3인방이 이제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단정 짓기는 조금 애매한 시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틀째 외국인 러브콜을 받으면서 강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지만 이것이 그냥 기술적 반등이지 추세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은 아직 부족하다라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내일장도 전망해 봐야 될 텐데요. 요즘 하루 앞을 좀 예시할 수 없는 그런 변동성인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장 전략 어떻게 좀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내일장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기술적 분석상에 의하면 일단은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가 이제 1940포인트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줘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저점 확인이 다져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면 내일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의 수급보다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코스피 대형주 그리고 코스피 종목보다는 코스닥 종목 위주로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접근하시면 지금 힘든 장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잘 가다 보니까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의 중소형 중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이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급락하는 장이 연출이 됐는데요.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이 우리 국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요. 일단은 그 테이퍼링 이미 버냉키 의장이 임기가 이제 1월 달로서 끝나는데요. 그래서 지난달에 테이퍼링 실시하는 규모를 100억 달러 규모로 이제 축소한다는 얘기가 나와줬는데 이미 차기 의장이 된 이제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업률을 6.5%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네. 테이퍼링을 추가적으로 이제 실시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이제 옐런 의장의 이제 발언에 이제 맡겨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도 이제 연은 총재가 그 규모를 늘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참석한 이제 위원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미국 측에서 FOMC뿐만 아니라 FAD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가는지 그 부분을 한번 잘 보시면 이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송상욱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장 뜨거웠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진단 받아봤고요. 이제는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가 지금 바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 소개가 되는 대장주 종목은 오늘 전문가 출연하신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공개하고 수익률을 직접 확인해 보고요.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말 그대로 이 불기둥처럼 내일장에서 수익률을 높게 올릴 수 있는 종목들 공개할 텐데요. 오늘 송상욱 전문가가 들고 나오신 불기둥 종목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출연하신 송상욱 전문가의 대장주 종목을 알아보기 전에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박수범 전문가의 포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J 렌터카 이틀 연속 상승 기조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수익률이 올랐네요. 44.2%의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락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기 4분기에 국내 부문 플러스 성장과 함께 중국의 유아용품 시장 매출 증가에 따른 전망이 강세가 되면서 오늘 3% 이상 오르면서 3일째 강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익률 14% 자랑하고 있습니다. CJ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그룹 회장의 이 조세 포탈 혐의로 선임 여부로 공방 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누적 수익률 11.4%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티웨이 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편입 시도를 했는데 오늘 시초가가 270-2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미도달로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양균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린당이 전거래일을 갱신하며 이틀 연속 강보합 마감을 지었습니다. 수익률이 소폭 올랐는데요. 플러스 1.1%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인버스 어제와 같은 수익률 보이고 있는데 전일장의 조정프로 오늘 좀 만회하면서 회복을 했습니다. 플러스 1.8%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최대 주주 포스코와 아웃소싱 계약 체결 공시가 뜨면서 오늘 상승 마감을 지었는데요. 플러스 7.6%의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출연하신 송상욱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멘스 3개월 연속 부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9%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성우전자 6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해줬습니다. 최근 상승 기조 이어나가네요. 아쉽게 오늘 하락 반전했습니다. 그래도 플러스 3.8%의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종민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외인 러브콜의 이틀째 강세 기조 이어나갑니다. 전일장보다 2% 넘게 올라와 줬는데요. 총 누적 수익률 플러스 16.3%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진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33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뜨면서 오늘 강보한 마감을 지었는데요. 플러스 5.8%의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인희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이텍 3거래일 만에 반등 시도해줬는데요. 그래서 수익률을 소폭 올려놨습니다. 마이너스 0.6%의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CJ 제일제당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지연 CJ 회장의 공판 소식에도 불구하고 8거래일 만에 반등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플러스 0.4%의 누적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상신 브레이크 이틀째 강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플러스 5.9%의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송상욱 전문가의 포트 전체적으로 AS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성우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거래일째 상승세를 멈추고 오늘 약간의 1%대 조정을 받았는데요. AS부터 해주시죠. 네, 제가 방송 출연하면서 성우전자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요. 이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 5거래일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면서 지금 오늘 거래량을 다소 전거래량과 비슷한 부분으로, 즉 기간 조정에 어느 정도 재차 상승하기 위한 지금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전일 양봉에 이제 감싸는 음봉이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을 털고 나갔다, 이런 부분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리를 한번 잡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차트상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음봉 출현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지금 상승 기조는 일단은 무너지지 않은 부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방송 출연하면서 말씀을 계속 드린 부분이, 제가 해당 종목이 빨간색 선 21선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일단은 아직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21선, 11선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은 우상향으로 이제 그 방향성을 잡아가지고 내일 정도 되면은 아마 11선이 21선 돌파해주는 골든 크로스 역시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꾸준하게 보유하신다 그러면 일단은 목표가인 한 6,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꾸준히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단계 급등에 따른 피로감 누적으로 잠시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더 보유하시면 수익률 도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봉 LS 살펴보겠는데요. 3거래일 만에 아쉽게 하락 반전한 모습 오늘 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오늘 윗꼬리 길게 달고 약보합 마감 지었는데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미노산 관련 회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의 마우메라는 대봉 LS의 독자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으면서 꾸준한 이제 매출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에는 이제 동대문의 마음에라는 이제 한국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현재 고객들을 만나고 있는데, 지금 최근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관련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질 부분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차트상 흐름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21선을 강하게 지지받으면서 지금 우상향으로 종목의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금일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투자 심리가 성우전자뿐만 아니라
대봉 LS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량이 다소 전거래 대비해서 줄어드는 모습.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국내의 증시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제 미국장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미국 증시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금일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락세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하락하는 그 부분을 일단은 그 부분을 따져보면은 금일 약보합은 일단은 그래도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금일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우상향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들고 가신다면 홀딩 전략 하신다면 제가 제시한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약보합 마감을 했지만 우상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면 목표가 도달은 문제 없다라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이어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플렉스 최근 3거래일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하락 마감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3,000원 하회하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미디어플렉스의 경우에는요. 금일 어제하고 오늘 추가적인 이제 하락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거래 흐름을 보면은 거래량을 전거래에 대비해서 지금 다소 줄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분위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국내 증시 흐름이 이제 미국 증시에 대비해서 국내 증시 같은 이제 안 좋은 하락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고요. 금일 다소 21선을 이탈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멘텀도 충분히 있고요.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개봉 중인 용의자가 지금 지난 주말을 통해서 지금 BEP 즉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는 점, 이 부분 이제 향후에 이제 계속 관람객 수들은 관람하시는 분들은 다 순수익으로 일단은 가져갈 수 있고 최근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도 지금 동시 개봉하고 7개국에서 지금 동시 개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일단은 데이터는 아직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역시 마찬가지로 포함이 된다 그러면 아마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오고 4분기 실적은 작년에 개봉한 관상이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4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부터 이제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탄력을 받고 나서 4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용의자에 대한 일단은 관심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정받으면서 3,000원 하회하기는 했지만 용의자가 오늘 극장가에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 이익분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수익권 드실 수 있다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오늘 전 종목 좀 상담을 받아볼까요? 루멘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루멘스 역시 3거래일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궁금해집니다. AS 해주시죠. 네, 제가 루멘스 종목을 추천하고 나서 다소 상승 흐름을 보였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금일 역시 마찬가지로 LED 관련 업황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금일 역시 마찬가지로 루멘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량을 이제 줄여주는 최근 상승 흐름 이후에 거래량을 줄여주는 모습 보여주고 11선이 오늘 단기적으로 일단은 이탈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루멘스뿐만 아니라 서울반도체, 우리 ENL 등에 속하는 이제 LED 관련 종목들은 꾸준하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 점 일단은 생각을 해 두시고요. 금이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은 이제 계속 높여가고 고점도 높여가는 이제 박스권에 들어섰다고 판단이 되니까 금이 그래서 상승과 이제 하락 이제 다시 한번 내일장 국내 증시가 상승 흐름이 보인다면 LED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 반도체도 괜찮지만 루멘스 다시 한번 큰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상승과 하락 반복했기 때문에 내일장 선전을 해준다면 LED 중에서 서울 반도체는 물론이고요. 루멘스 한 번 더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오늘 AS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송상욱 전문가들의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 전체적인 흐름 살펴봤는데요.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을 또 들고 나오셨는지 궁금해지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소리바다입니다. 네. 소리바다 종목인데 지금 현재 소리바다
종목은 최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음원 관련 종목입니다. 음원 관련 종목이고 동사의 경우에는 음원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서비스 및 각종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이고요. 추가적으로 음원 시장 점유율이 지금 방문자 수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멜론, 엠넷, 벅스 이어서 지금 소리바다가 이제 4위에 지금 마크가 되고 있고요. 소리바다에 때는 종속회사는 지금 8개 종속회사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소리바다가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왔던 부분은 바로 삼성전자와 음원 공급을 계약을 맺은 것이 이제 이미 주가에 반영이 한번 됐고요. 그리고 지금 극장가에서 변호인이 이미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제 소리바다의 자회사가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관련돼서 작년 말부터 해서 한 3, 4거래일 일단은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이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지금 최근에는 이제 기간 조정에 들어간 모습 일단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나온 뜨거운 뉴스인데 최근 들어서 아마존이 한국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데요. 아마존에 지금 음원 공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진출의 최대 수혜주로 이제 꼽히고 있고요. 최근 인기를 몰고 있는 K-팝과 다양한 한류 음원을 해외 소비자에게 소개한다는 이제 계획에 따라서 이제 소리바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살짝 눌러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해준다면 아마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리바다가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아마존을 통해서 이제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음원 유통 사업을 한층 강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자세한 부분은 제가 차트 흐름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방송에 출연하면서 종목 추천하는 부분은 바로 11선, 21선 위에 안착한 종목만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21선은 흐름은 살아있는 부분, 즉 저점도 이제 계속 높여가고 고점도 어느 정도 이제 낮춰준, 즉 오늘 장이 어떻게 보면 매수의 적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여기서 상승했던 부분은 바로 이제 변호인의 흥행 돌파로 인해서 그 자회사가 이제 투자를 해서 변호인의 흥행이 지금 800만 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증시에 반영이 됐고, 그리고 오늘 아마존에서 음원시장, 아마존 쪽으로 이제 음원시장을 이제 소리바다가 진출하면서 이제 오늘 살짝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금일장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은 21선 부근에서 지지는 잘 받아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3,610원, 오늘 가격보다 살짝 한 10원 정도 아래인 3,61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 2차로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는 여기 있는, 즉 이 부분을 매물을 좀 소화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봐서 일단은 1차는 4,000원 부근 제시해드리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뚫고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뚫고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2차는 4,500원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조금 짧게 3,4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송승학 전문가의 포트에 새로 편입할 종목 바로 소리바다입니다. 앞으로 해외 진출도 기대가 되고요. 흥행하고 있는 변호인의 수혜주로까지 꼽히고 있는데요. 매수가 3,61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도 두 번에 나눠서 다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소리바다까지 담긴 송상욱 전문가의 포트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던 시간이죠. 바로 내일장 불기둥 시간입니다. 오늘 송상욱 전문가는 과연 어떤 불기둥 종목 들고 나오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3본 정밀전자입니다. 코스닥 중소형 중에서 오늘 들고 나오셨는데 오늘까지 4일째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3본 정밀전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3본 정밀전자 요즘 최근 상승 기조 이어나가고 있는데 들고 나오신 이유 또 특별하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제가 3본 정밀전자는 제가 오늘로써 세 번째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종목입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추천하고 나서 다음날 불기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추천하고 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네. 금일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곧 있으면 갤럭시 S5가 이제 2월이나 3월 정도에 이제 출시할 예정인데 거기서 가장 지금 핫 이슈로 떠오르는 이제 홍채 인식 모듈을 이제 탑재를 한다.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3번 정밀전자에 대한 이제 기업 설명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어폰을 비롯한 이제 헤드폰과 블루투스 등을 제조하는 음향기기 회사고요. 그리고 미국에 지금 2010년 10월부터 홍채 인식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미국의 아이리테크와 기술 제휴를 맺고 지금 휴대용 홍채 인식기를 지금 계속 개발 중이고요.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을 갤럭시 S5에 탑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3본 정밀전자 회사가 레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애플은 이미 아이폰 5S에 지문 인식 기능을 탑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홍채 인식 기술을 삼성전자 갤럭시 S5에 이제 탑재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한 단계 더 레벨업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흐름을 보면서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오늘장, 어제하고 오늘장 일단은 옆으로 횡보해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횡보해주는 흐름을 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거래량을 줄였던 부분입니다. 즉,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 분들이 일단은 지루하게 좀 만들어주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금일 지수는 안 좋았는데 3본 정밀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21선을 지금 현재 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일단은 금일 역시 마찬가지로 강보합 마감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향후에 갤럭시 S5 상품 휴대폰 출시로 인해서 관련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역시 마찬가지로 금일뿐만 아니라 최근 상거래일 전에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강한 흐름이 나왔던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해서 나왔냐 하면은 일단은 뉴스로 인해서 삼성전자 갤럭시 S5 홍채 인식 관련된 이제 기술 탑재라고 해서 거기에 3본 정밀전자의 이제 회사 이름이 거론됐던 부분, 그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해주는 이런 모습이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도 옆으로 기간 조정은 잘 받아주고 있고 상승 흐름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3본 정밀전자의 매수가는 금일 종가보다 약 한 30원 정도 낮은 8,700원 선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00원 선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는 단기적인 고점인 9,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 손절가는 조금 짧게 4,850원 21선 라인인 4,850원 8,450원 네. 이 구간을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상욱 전문가 오늘의 불기둥 종목은 3본 정밀전자입니다. 벌써 세 번째 추천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의 수익권 보신 분들은 내일의 불기둥 기대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고민들 이제 풀어볼 시간인데요.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증문즉설 곧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증문즉설 참여하기 앞서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출연하신 송상욱 전문가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의 짐을 좀 더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문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자 사연부터 우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 오늘 팜스토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시만요. 팜스토리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매수가가 1,570원에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조정이 크게 나와서 좀 걱정이실 것 같은데 추가 매수에 들어가도 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네. 팜스토리의 경우에는요, 금일 21선이 다소 이제 지지해주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면 다시 한번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데, 금일 역시 마찬가지로 종목의 흐름이 지금 마이너스 4.25%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와서 마이너스 2.94%로 끝났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은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일단은 내일 강한 상승 흐름보다도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1,570원이 지금 현재 매수가 부분이고, 일단은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면 제가 비중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작하는 시가가 플러스로, 즉 오늘 종가보다 높게 시작된다 그러면 일단은 한 10% 정도만, 보유 비중에 10% 정도만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일단은 짧게 한 1,520원 부근, 1,520원 부근에 오면 추가 매수한 물량 10%는 일단은 이익 실현하고 나오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흐름을 잡고 상승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내일 요런 흐름, 양봉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추가 매수한 물량만 다시 이익 실현하시고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홀딩 하시면 요런 흐름이, 이런 흐름이 나올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장 한번 시가가 플러스로 시작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장 시가가 플러스로 시작이 되는지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종목이나 또 전화 상담 주실 때 비중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비중과 또 매수가 정확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네요. 전화 시청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좀 고민이 되시나요? 제가 NC소프트 롯데케미칼이 있는데, 신청은 제가 NC소프트를 했는데, 롯데케미칼을 좀 하고 싶은데. 롯데케미칼 먼저 고민 풀어보고 싶으세요? 네네. 네, 롯데케미칼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세요. 24만 5천 원이고요. 24만 5천 원이요? 네. 비중은요? 지금 30%예요. 네, 어떤 점이 좀 고민이 되세요? 글쎄, 그냥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교체를 그냥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요. 계속 가지고 나가야 될지, 이쯤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바로 송승학 전문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좀 손실 중이신데요. 네네. 예, 손실 중이신데 지금 흐름을 보면 일단은 외국인 성향의 수급적인 부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일단은 매도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대신에 기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매도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쉽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일단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다시 한번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요 부분 21선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21선이 이탈이 된다면 일단은 비중을 좀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힘든 장에서 대응하시기가 조금 힘들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금일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밑꼬리를 달고 있는 흐름 보이고 주고 있는데, 오늘보다도 이미 오늘은 지나갔지 않습니까? 지나갔기 때문에 내일 흐름이 다시 한번 이제 반등해주는 이제 양봉 흐름이 출현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저점 확인을 한 상태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 확인을 하신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도 만약에 오늘 저점을 깨면서, 즉 오늘 저점이
지금 현재 19만 9천 원입니다. 19만 9천 원이 오늘 저점인데 오늘 저점을 깨고 다시 한번 이탈을 한다 그러면 비중이 지금 30% 정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일단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줄여주신 다음에 재차 저점이 확인을 되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저점 확인만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 시에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춰주신다면 그냥 들고 계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빨리 그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게 되면 빨리 종목에 대한 이제 그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단기적인 일단은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금일 기준으로 해서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21만 6,500원, 21만 6,500원 부근에서 한 번쯤 눌려줄 것 같고요.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물량 소화해내는 흐름 보인다 그러면 22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일 시작하는 가격에서 오늘 저점 19만 9천 원이 이탈된다 그러면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여주시고요. 반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온다. 시가가 오늘 종가보다 높게 시작된다. 그러면 내일은 한 비중을 한 10% 정도 일단은 추가 매수 하셔서 짧게 2-3%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추가 매수 물량만 일단은 이익 실현하고 빠지면서 계속 그 추가 매수 하면서 이제 비중 조절을 해 나가시면 아무래도 그냥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좀 더 빨리 이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네, 아버님, 고맙습니다. 손실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중 축소 답변 주셨는데요. 한 종목 더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NC소프트 궁금하다고 하셨죠? 네네. 네, 매수가와 비중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제 밖에 나왔는데, 그것도 한 24만 원 되는 것 같은데. 네, 24만 원대고 비중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세요? 그것도 한 50% 돼요. 네, 50% 정도 보유하고 계시고, 지금 약간 이 손실권 보고 계신데 좀 걱정이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상담해 드릴게요. NC소프트의 경우에는요, 지금 블레인드 소울 인해서 지금 중국 쪽 트래픽 증가로 인한 이제 상승 흐름이 지금 9월 달부터 나왔습니다. 9월 달부터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가 24만 5천 원 정도라면, 이제 최근에 잡았든지 아니면 한 달 전쯤에 일단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매수하시고 나서 이제 흐름이 지금 안 나온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21선 이탈을 했을 때 비중을 줄여 놓으셨다면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 다시 한번 새로운 종목을 매수한다 그러면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가가 하락 출발을 한 상태에서 양봉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은 다져졌다고 봐지고요. 지금 비중이 또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아마 매입 단가를 좀 낮추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금일 저점인 21만 4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제 홀딩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탈이 돼버린다 그러면 일단은 아쉽지만 일단은 손절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일단 저점을 잡고 반등 나와줄 때 이제 다시 재매수해주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반응 나올 때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상담 이어갔고요. 또 다른 시청자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을 좀 덜어드릴까요? 캠트로닉스요. 네, 캠트로닉스. 23,500원 비중 20%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시죠? 아니, 이익을 났는데요. 네. 올해 한 3개월 전에 샀거든요. 네. 이익이 났는데 이제 한 3만원까지 목표가 간다고 하도 그래서 갖고 있다가 요즘에 삼성전자가 밀리는 바람에. 실적이 안 좋은 바람에 네. 같은 연결성 있는 저기라서 이렇게 많이 빠져버려가지고. 네, 좀 속상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익이 많이 났는데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이 매수가까지 얼마나 걸리며 한 22,000원 정도 되면 상절해서 어떻게 다시 또 재면서 해야 되나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그 대응 좀 알아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목표가는 3만 원인데 과연 도달을 할 수 있을지. 아니 그것은 바라지도 않으시고 문제고 네. 내가 매수가까지 갈지 이제 중간에 한 22,000원 정도만 잘랐다가 다시 또 재면서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냥 알겠습니다. 끌고 가야 될지. 네, 송상욱 전문가에게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캡트로닉스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일단은 네, 다행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캡트로닉스 제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차트 흐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 캡트로닉스가 지금 저점은 계속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래량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줄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이 다져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일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증시가 안 좋은 부분, 즉 삼성전자 관련된 삼성전자 주식은 일단은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근데 상승 흐름 나온 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저는 봐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부품 업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당분간은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최근 밑거래도 그렇게 해서 높여가는, 즉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 봐지는데, 고점과 저점을 지금 현재 연결을 해보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딱 매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 시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오늘 21선 위로 상승하는 흐름이 보였다가 살짝 눌러주면서 음봉 마감을 했는데요. 윗꼬리 아랫꼬리 다 달았는데 내일 다시 시가가 플러스로 시작하는지 한번 흐름을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하고요. 일단은 오늘의 저점이 이탈되지 않으면 즉 198,000원, 네, 198,000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19,8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은 홀딩 하시고요. 반대로 내일 시가가 플러스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우상향 흐름이 보인다 그러면 지금 보유하신 비중보다 한 1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시기 아니, 바랍니다. 현금이 없어요. 아, 현금이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네. 19,000원에서 재매수 하려고 했는데 현금이 없어가지고 못 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손절가는 19,800원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손절은 대수는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손해가 너무 많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네네. 저기 이제 한 22,000원 정도 가면은 절반 잘랐다가 다시 또 재매수를 하면 어떨까 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22,000원까지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매수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22,000원 가면은 네. 손실은 안 나거든요. 왜냐면 그 이익 배당금을 받게 되니까. 아, 배당금. 그러세요? 네. 배당금 그 현금하고 저기 주식하고 받거든요. 네네네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지금 삼성전자가 안 좋아가지고 거기서 좀 소외가 되더라고, 이 종목이. 네. 굉장히 3만원까지 간다고 했는데 갖다 이래가지고 내가 너무 실망이었어, 이게. 아, 일단은요, 단기적인 종목이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인 일단은 목표가는 22,000원이 맞습니다. 22,000원이 맞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하반기 그리고 상반기 1분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태블릿 PC에 대한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해당하는 종목, 즉 오늘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이 조금 꼬여 있는 게 지금 문제라고 봐지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 태블릿 PC 그런 그 관련된 종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도 좀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만 1,000만 딱 효과가 나오더니 안 나와보더라고요. 네, 어머니 단기적으로는 22,000원까지 노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네네. 궁금한 사항 또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전화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실시간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 26,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70% 비중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약간의 수익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한번 AS 해주시죠. 한국콜마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쪽 이제 화장품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 흐름 증가하면서 매출 증가하면서 상승 흐름이 꾸준하게 나와줬는데요. 금일은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평선과 캔들 사이에 이격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이격을 한번 메꾸는 작업이 필요한, 즉 다시 한번 한국콜마 종목이 레벨업 하기 위한 이제 금일 순고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손절 라인은 제가 조금 짧게, 지금 수익권이지만 손절 라인은 제가 좀 짧게 28,9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이 32,000원, 즉 신고가가 돌파돼 버린다 그러면 일단은 31,0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28,900원 이탈되지 않으면 일단은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네, 28,9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계속 꾸준히 가지고 나가셔도 된다는 답변 주셨습니다. 이어서 전화 시청자가 또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좀 고민 좀 덜어드릴까요? 삼성 SDI요. 삼성 SDI요? 네, 예.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세요. 매수가가 172,000원에 한 40% 돼요. 172,000원에 40%. 예. 네, 어느 점이 좀 궁금하세요?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궁금합니다. 네? 올라갈 수 있을라나 하고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신데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종목을 매수하시고 나서 최근 들어서 한 2, 3개월간 지금 조금 속이 상했을 것 같은데요. 20만 원 간 거 못 팔았어요. 아, 그래요? 예. 수익 나고도 못 파셨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술적 분석상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점이 지금 현재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쪽 이제 수요 부분이 어느 정도 각광을 받고 있고 일단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성 SDI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원통형 이제 2차 전지를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 금일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1%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온 부분,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내일장도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확실치는 않지만 오늘 미국장에서 이제 전기차 관련된 어떤 이슈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 쪽에서 한국 시장에 있는 기업과 어느 정도 손을 잡는다 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슈화 될 수 있는 게 삼성 SDI하고 LG 화학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저점을 높여가고 있지만 일단은 거래량을 어느 정도 줄여가는 모습은 일단은 조금은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다시 한번 21선에 안착한다 그러면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40% 정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홀딩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종목 흐름이 내일 안 나온다 그러면 손절가만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 최근 저점이 145,500원, 145,500원이 이탈돼 버린다 그러면 일단은 아쉽지만 손절했다가 다시 반등 흐름 나올 때 다시 재매수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요 저기요 네. 한 16만 원에서 좀 팔아주면 안 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단기로 봤을 때 고점은 일단은 목표가는 15만 7천 원입니다. 15만 7천 원 부근에서 일단 흐름이 한번 나와줄 가능성도 있고요. 15만 7천 원까지는 흐름 나와줄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들어간다 그러면 재차 21선 안착한다 그러면 16만 원이 아닌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냥 가지고 가도 되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수익권에 도달하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한 방에 해결이 드리는 증문즉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계속되니까 이 시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샘플러스의 송상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장 대장주 오늘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하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시청자 여러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